김지철 교육감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교육감님 휴가는 다녀오셨습니까? 아직이요. 아직 못 다녀오셨군요. 네네. 먼저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청남도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방학한 자녀들을 챙기시는 모든 학부모님들께도 참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어서 빨리 날씨가 좀 서늘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민선 4기 2주년, 교육감 취임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10년 전이죠. 7월 1일 기억나시는지요? 그때 네, 그러면 네, 그때 어떤 말씀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나는데요. 그날 제가 학생을 중심에 두는 청렴한 교육감이 되겠다고 선언했던 그 장면이 지금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10년 전과 지금 충남 교육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방금 전에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성과나 수치상으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하루하루 학교에 오는 아이들의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학교 방문할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교육청은 아까 말씀하신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이라고 하는 비전을 10년째 쓰고 있는데요. 이 비전이 지난 10년간 충남교육의 변화를 다 포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성과 중심, 과정 중심의 교육을 학생의 성장을 중심에 놓고서 성과 중심, 결과 중심보다는 과정 중심의 행복한 교육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쉬움도 많았을 것 같고요. 시행착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언제가 가장 힘드셨어요? 힘든 것, 어려운 것들이 적지 않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여러 차례 논란 끝에 올해 4월에 학생인권제 의례가 폐지되었거든요. 네. 그것이 참 가장 아쉽고 안타까웠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인권은 본래 지위 고하를 떠나서 인간이 가지는 보편적인 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마치 학생의 인권이 보장이 되면 교원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처럼 이분법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태도들이나 또는 그런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매우 안타까웠죠. 네. 현재 저희 학생 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효력 정지를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대법원의 본안 판결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상이 통제됐던 코로나 상황 때는 어떠셨습니까?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19는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코로나19가 학교와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교수님께서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년 3월 새학기를 앞두고 5번이나 개학을 연기했어요. 그렇죠. 예, 그 말 그대로 처음 겪는 상황이었는데 고맙게도 우리 충남의 경우 3만여 명의 우리 선생님들과 교직원들이 함께 똘똘 뭉쳐서 그 시기를 잘 극복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 격차 또 학습 결손이 많이 발생을 했고 또 학생들의 심리와 정서에도 케어가 필요했습니다. 아직 메꿔지지 않은 부분이 있을 텐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 계시죠? 예, 당연히 어느 교육청이나 똑같을 텐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잠재했던 문제점들이 최근에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예가 방금 말씀하신 기초학력의 문제, 또 학생들의 심리정서의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초학력이 부족하면은 기초 체력이 부족하면 운동을 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기초학력이 부족하게 되면은 장차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충남교육청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기초학력은 학생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인권과도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몇 년 동안 이 말을 반복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청은 올해 초에 학력 신장과 미래교육 평가 체제를 위해서 학력 향상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 밖에도 뭐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 충남의 경우 충남 학력 디딤돌 3단계 안전망이라고 하는 걸 해서 학급에서 학교에서 또 지역에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키워주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인터넷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점검하고 학습 부진 현황뿐만 아니라 부진의 원인, 대책을 인터넷으로 다 이렇게 분석해서 가령 벤 다이어그램 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온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작년에 개발을 했습니다. 네. 또한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올해는 추가로 보조 선생님 역할을 하는 온체험 선생님 490명을 현장에 추가 배치해서 운영하면서 기초학력 향상으로 해서 최대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이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의 우울, 불안, 공포, 분노 이런 것들이 심리정서의 바닥에 깔려 있어서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기초학력 못지않은 비중으로 중요하게 바라보고 이거를 좀 지원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 학생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작년에 만들었어요. 네. 같이 이제 그 명칭이 학생정신건강 증진센터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센터를 통해서 14개 시군교육청이 있는데 시군교육청이 학생 맞춤형 상담 활동을 체계화하고 심리적 위기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네. 조기 발견과 예방과 치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우리 학생들에 관해서는 정신과적 진단이 필요한 학생들을 고려해서 쉬운 한계 충남도내 병의원들과 네. 함께 연계해서 이 학생들을 수시로 또는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학생들의 조기 발견, 예방 치유 활동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학생 정신건강증진센터 학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이력을 관리하는 교육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힘쓰셨다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3년 전에 우리 교육청이 개발한 마주온이라고 하는 통합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학생들의 교육 데이터에 관한 학습에 관한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추가로 만들었거든요. 네. 이 시스템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2년마다 가령 건강검진을 받으면 그때그때 결과가 병의원에서 다 누적되고 변화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다 기록해 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학생들의 1년 동안 학습한 데이터를 초등학교는 6년간, 중학교는 3년간 누가 기록해서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것을 작년도에 교육부 또 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그리고 각 시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다 모이신 가운데 전국 최초로 개발 발표회를 했거든요. 네. 내년도면은 뭐 교수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교육부가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디지털 교과서에는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이미 충남교육청 그걸 지금 시작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부의 정책에 발맞추어서 충남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도입을 했군요. 예, 한 3년 전부터 그걸 해봤습니다. 네. 특히 2015년 21개 학교로 시작한 혁신학교가 현재는 126개 학교로 확대됐는데 혁신학교 추진하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제 구축과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네. 민주적인 학교와 그리고 전문적인 학습 공동체를 통한 실력 있는 교사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점에 저는 착안을 좀 했어요. 네. 그리고 혁신학교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창의력을 학생들에게 키워주는 아주 달라진 좋은 수업을 통해서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고 네. 또한 민주적인 학교 조직 문화 속에서 학생들이 알게 모르게 선생님들과 수업이나 또는 기타 많은 교육 활동을 통해서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네. 교육감님하면 떠오르는 게 네. 무상교육입니다. 네. 고등학교 그렇습니다. 무상교육을 2019년도부터 전학년 실시하셨죠. 네. 이게 정부 정책보다 앞선 것이라고요. 김지철하면 무상교육이라는 게 떠오른다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지금은 학교에 급식비나 수업료를 안 내는 것이 당연한 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무상교육을 완성한 건 21년입니다. 네. 우리 교육청은 정부보다 2년 앞서서 무상교육을 실현했는데 이게 각 시도교육청에 무상교육을 저희가 이제 이끌어 왔습니다. 네. 무상교육은 제가 두 번째 교육감에 출마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교육 이런 이제 구호를 내걸었었는데 2019년 전체 고등학생에 대해서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시행했고 중학교 신입생에게는 무상교복을 제공했거든요. 네.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30여만 원 혜택을 학부모님들이 받았던 것 같고요. 중학교 신입생들은 30만 원 상당의 교복을 현물로 지원해서 학부모님들이 교육비 부담을 덜었지요. 네. 그리고 22년도에는 사립학교 원아들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해가지고 이게 전국 최초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한 교육청이 되었던 겁니다. 네. 이제 더 나아가서요. 무상교육뿐만 아니라 네네. 고교 무상급식 시행에도 적극 나서셨죠. 네네. 그 무상교육하고 무상급식은 가령 쌍생아라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네, 쌍생아. 네. 그동안에 그런 용어를 저희는 써왔고요. 충남의 경우 2019년 이전까지는 유치원과 초중학교에만 무상급식을 했고요. 고등학생은 급식비를 냈습니다. 네네. 2019년서부터는 고등학교 전체 학년이 다 급식비를 안 내게 됐고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공사립, 유초중고 전면 급식을 시행함으로써 완전 무상교육을 충남교육이 전국 최초로 완성한 거죠. 네. 디지털 대전환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을 위한 여건이 거의 다 조성됐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다 아시는 대로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국가와 개인의 성장에 정말로 아주 막강한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인공지능을 위한 그런 교육 과정을 정비하고 저희 자체로 정비한 겁니다. 그리고 AI 수업 장비를 확보하고 AI 교육 체험센터를 15군데에 구축하는 것을 거의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AI 교육 과정을 정비한 건 이제 전국에서 저희 하나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매달 영어로 얘기한다면 이제 레슨 플랜 교환이죠. 네. 교환에 해당되는 것을 처음에 2019년, 20년 이때에는 매달 학교에 보내가지고 누구든지 그 한 페이지 한 쪽짜리만 보면은 AI에 관해서 두려운 선생님들도 요대로 따라하면 되겠구나. 네. 그림과 함께 그렇게 해서 교육 과정을 만들었거든요.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생이 자기 주변의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미래 역량인데 그거를 지금 길러주겠다는 겁니다. 네. 가령 초, 중, 고 그 학교 급별 수준에 맞게 길러주는 거고요. 우리 교육청이 4차 산업혁명 선언이 2016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부터 저희는 이제 강연, 포럼
또 토론회 등을 집중 배치하면서 이 디지털 시대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타 시도교육청하고 아주 차이 나는 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모든 교사가 모든 과목 시간에 모든 학생에게 AI 활용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목 성격에 따라서 또는 그 단원에 따라서 5분이든 10분이든 그건 적절히 교사가 판단해서 수업을 하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2020년에 전국 최초로 AI 교육 종합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충남형 인공교육을 준비했던 거죠. 네. 그래서 현재 15개 모든 시군에 인공지능 교육 체험센터를 설치하고 인공지능 교육 특화도시 선포식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지자체와 지역의 대학과 그리고 기업체들 또 지역 마을 중에 뛰어난 마을들이 곳곳에 있는데 그런 데와 함께 학교 인공지능 교육을 돕는 그런 체제를 만드는데 현재 8개 시군에 AI 체험센터를 설치를 했고요. 네. 14개 시군에는 지자체와 함께 특화도시 선포식을 했습니다. 내년 네. 상반기면 다 끝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네네. 충남 교육엔 유독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이 붙은 것 같고 한 70여 개가 되는 네네.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그림을 촘촘하게 그리고 계신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또 한편으로는 갈수록 저출생, 고령화가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특히 학력 인구 감소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데 네네. 특히 충남 학생 수 추이와 학교 통폐합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도단위 교육청들이 경기도를 빼놓고서는 공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학령 인구 감소는 이제 거의 한계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현재 전국에서 학령 인구 감소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데가 충남입니다. 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23년도에 충남 도내 전체 출생아 수가 9,312명입니다. 좀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현재 충남의 초등학교가 422개거든요. 네. 이걸 나누면은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2029년이면은 네. 한 개 초등학교당 신입생이 22명 내지 23명이라는 뜻이에요. 아이고, 네. 심각하잖아요. 네네. 이게 전국에서 느리다는 데가 이런 정도니까. 그래서 금년 대비를 해보면 2030년도에는 36.5%가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그래서 2-3개 학교를 통합한다든가 하는 그런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네. 따라서 충남은 최근에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 계획을 세워가지고 현재 행정 예고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각 시군별로 학부모님 설명회, 토론회 등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계획대로 하면은 학생들이 너무 적으면은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 활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호를 하고 학부모들에게는 학교는 작지만 이렇게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은 아이들 보내고 싶은 학교로 좀 만들 수 있겠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는 설사 통폐합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적인 과정을 걸쳐서 하기 때문에 천천히 그 완충 효과를 만들어 갈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충남에는 유독 다문화 학생이 많습니다. 예, 전국의 비율이 2번째입니다. 네. 이 아마 학생들... 무상교육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는 것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돕는 것도 중요한데요. 충남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각도로 교육을 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국어 학급을 25개 교 40학급을 확대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주 배경 학생이라고 하죠. 그 학생들이 밀집된 천안이나 아산 지역 이런 데 등에는 대학들 몇 개 대학들하고 위탁을 해서 한국어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올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우즈베키스탄 현직 교사 4명을 초빙해서
아산 지역의 중앙아시아 이주배경 밀집 학교의 교육 활동과 생활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한국어를 포함해서 8개 국어로 학습할 수 있는 다국어 소리펜이라고 하는 것도 네. 자꾸 이렇게 전국 최초 3년 전에 만들어서 네. 전국에 개발 보급하고 있고요. 일부 지자체들은 저희와 업무 협약을 해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떤 회사들이 만든 것보다 내용이 좋다고 이걸 쓰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또 작년에 아산에 문을 열었는데요. 다문화 세계 시민교육센터를 통해서 중간에 입국한 중도 입국 학생들 또 외국인 학생들과 교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한국어 교육, 문화 역사 교육 등 다문화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0명씩 또 별도로 이렇게 교육을 6개월간씩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최초인 또 다국어 소리펜도 기대가 됩니다. 네네. 그리고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학교 365 운동을 실시하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이거 참 중요하죠. 네, 여기에 또 생태 환경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시라고요? 네네. 365 운동이 이게 탄소 중립 학교 365 운동이 결국 생태 환경 교육인데요. 네. 경제가 아무리 좋아지고 AI가 아무리 발달한들 기후 위기 때문에 지구 운명이 천각에 달려 있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21년 만 3년 반 됐는데 2030 충남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는데 그중 하나가 탄소중립학교 365 운동입니다. 네. 탄소중립 365 운동이라는 건 세 가지 너무 낭비하는 것들은 줄이고 6가지 좋은 것들은 늘리면서 학교나 기관별로 5가지 환경 생태를 살리는 공동과제를 실천하자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학교 숲 가꾸기도 현재 60학교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런 목표들을 학생과 교직원만 해서 안 되기 때문에 학부모님까지 확대 강화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2015년도에 유엔이 정한 그 17가지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현재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함께 지속 가능해야 돼 미래가 유지된다 그런 겁니다. 네, 지금도 교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맞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지난해에는 서희초 교사의 사망 등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었는데 충남학교 현장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오고 계십니까? 안타까운 서희초 선생님 사태를 겪으면서 작년에 교권 5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5법에 따라서 가령 무고성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이라든가 이런 건 전국이 똑같고요. 네.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것도 똑같습니다. 아무튼 올해부터 저희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극을 통해서 교권 침해 예방 교육을 모든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말씀드리면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들을 위해서 전국 최초로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동학대 혐의에 따른 교원의 치구해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서 치구해제를 최소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법으로 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네네. 이제 임기가 2년 남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남은 임기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요? 아무래도 충남 미래교육 2030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작년에 발표했는데요. 이것을 좀 완성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더 이 부분을 중심에 놓고 혁신학교와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학력 향상으로 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독서교육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님이 그리고 계신 충남 교육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충남 교육의 미래가 펼쳐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과 인간과 자연이 함께 가야 된다고 보고 인구 구조도 변화하고 기후위기도 다가오고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때에 충남의 미래학교는 학습과 삶의 균형을 좀 추구하면서 네. 에듀테크를 기반으로 모든 학생들이 개별화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것, 네. 그리고 학교와 지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학교를 더 확장하면서 마을 속에서 학교가 성장하도록 하는 겁니다. 네.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2년 후에 있을 차기 교육감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차기 교육감은 어떤 교육감이시길 바라십니까? 어떤 분들이 나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래 교육에 대한 좀 긴 통찰력, 예지력을 가지신 분, 또 아이들의 아픔에 대해서 눈물을 펑펑 흘릴 수 있는 분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 공감 능력이 있으신 분. 네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네. 교육감님께서 전국 최초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 다음 교육감님이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이제 미래 교육을 착실히 만들어 가시면 되죠. 네. 정책이나 사업들은 제가 틀을 만들었으니까요. 네. 네. 교육감님, 네. 앞으로 교육감님 어떤 교육감으로 기억되길 바라십니까? 10년 전에 제가 내세웠던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 이게 오로지 아이들만 쳐다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 그렇게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충남 도민과 교육 가족에게 한 말씀 남겨주세요. 지난 10년 여정을 함께해 주신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공동체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또 겸손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지,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폭염에 건강 잘 관리하시고 날마다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지철 충남 교육감이었습니다.